현대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난항을 겪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시키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넷 고객을 늘리려는 상승사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단체 고객 유치를 놓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화재가 난 지 2주일도 채 안 돼 광주의 대학가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약속한 지 석 달 만에 군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 발전 등 핵심 현안에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협상을 서둘러 타결시키라는 재촉과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경사노위의 첫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키워드는 양보와 타협이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대화로 절충안을 끌어내고 결과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뒤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해왔던 민주당 일각에선 협상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기업이 배제돼 있다고 비판한 이원욱 의원은 제3지역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분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산에서도 원하고 원하는 데가 많다며 광주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원하는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간에는 광주시의 노동계 양보를 끌어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 협상팀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건물에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층짜리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반쯤입니다. 3층까지는 원룸, 4층과 5층은 고시원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불은 1층 원룸의 한 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원룸이 있는 이곳 1층 복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기는 급속도로 건물 전체에 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사건이 난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문 열어보니까요. 담배 냄새 이런 게 아니라 불난것처럼 연기 올라오길래 한 10명, 20명 정도는 나왔어요. 이 건물은 지난 7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인 4층과 5층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설치 의무가 아닌 원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대형 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문 여니까 그때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래서 문 닫아도 냄새가 계속 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한편 불은 이 건물 1층 원룸에 사는 20살 백모 씨가 술에 취해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백 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마찰과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매호동 공구단지에서 인터넷망에 가입한 입주민은 1,500여 명.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 사업자들은
파격적인 요금을 제시하며 단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계약 당시 인터넷 TV 무료 시청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요금 납부 과정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TV를 공급을 인터넷하고 공동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2017년 10월 전까지 공급을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이죠. 4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한 규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두 통신사는 탈락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SK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KT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계약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설비를 교체하려 하자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KT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개별 고객들을 상대로 종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요금 안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KT 요금이 SK보다 저렴한지 아닌지 고객들이 판단하도록 인터넷 단체 가입 고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통신사의 매출 실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법적 분쟁과 마찰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해묵은 현안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광주 전남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지만 100일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안군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군공항의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도 시도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광주시는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조례라며 반발했고 시의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기금의 규모와 기금의 조성 시기가 애매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설해됩니다.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나주 999번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를 놓고도 광주와 나주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한전공대 입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시도 간의 마찰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상생이 어긋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혁신도시 시즌2 준비 작업도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통합과 전당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에 출석한 도 장관은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직 통합과 직급 상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이 지나도록 전당장을 선임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전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5.18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2차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5.18 때 잡혀가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재심을 받지 않은 56명을 추가로 찾아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로 46명의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5.18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차에서 재심이 청구된 46명 가운데 39명의 재심이 개시됐고 이 가운데 6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암 금정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대봉감 농사를 지을 정도로 전국 최대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풍작으로 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가들이 올해는 흉작으로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제철 과일로 꼽히는 대봉감입니다. 갓 단 대봉감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고 막바지 선별 작업으로 일손이 바쁘지만 농가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봄철 서리로 냉해를 입은 데다 잇단 가을 태풍으로 근래 보기 드문 흉작이라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저온 피해로 인해서요, 평년에 비해서 한 40-50% 정도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난해는 대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했는데 올해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작황과 가격이 널뛰기처럼 부침이 심해 농사 짓는 게 갈수록 버거운 실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영암 대봉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공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정농협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대봉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곶감, 말랭이, 조청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으며 곶감, 말랭이 등 수출을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암 대봉감 브랜드화 사업과 유통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암 금장에서 대봉감 농사를 짓는 농민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을 넘는 500여 농가, 재배 면적은 650헥타르,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봉감 생산이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른 소득 작물로 바꾸는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뒤늦게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최규성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활동이 끝난 뒤 전기 절약기기 대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농어촌공사와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이 회사가 태양광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난개발과 환경오염, 투기 세력에 의한 개발이익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 구금고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관련 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광산구청 금고지정 담당과와 관련 은행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린이집 감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 대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감사 계획과 결과서를 비공개 처분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광주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구청들이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필리베셋 엄일석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엄 회장을 비롯한 필리베셋 관계자 3명이 구속된 지난 21일 전후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 고발 건이 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50명이 넘는 이들이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3명 외에도 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